여러분 안녕하세요.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엄마 이자영입니다. 만나 뵈서 반갑고요. 제가 저희 아이 얘기를 잠깐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,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해요. 저희 아이는 정말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너무 얌전한 아이였어요. 그냥 정말 혼자 놔둬도 크게 영향이 없을 정도로,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쉬운 건 줄 알았어요. 그때 인제 첫 아이였고 저희 큰아이가. 그리고 주변에 아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, 뭐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. 그래서 저는 '아, 애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네.'라고 했는데, 정말 아이가 인제 크면서 그 너무 산만하고 막 이러니까 어딜 가나 항상 지적을 받는 거예요. "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. 너 왜 그러냐." 그러니까 그런 뭐 행동들, 그러니까 사실은 감각의 문제, 제가 감각의 문제도 다시 다룰 텐데요. 감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제지받고 못하게 하고, 그다음에 그게 감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, 게다가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더 힘들었던 게, 그 인제 나중에 유기상 검사하고서 알게 되었는데요. 감정 조절을 해 주는 세로토닌이 완전 바닥인 상태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되게 심한 우울증인, 근데 어른 같은 경우 우울증이 정말 막 툭 처지고 막 되게 우울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하면,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짜증이나 분노 폭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가 쉽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정말 누가 보면 정말 화난 아이, 막 짜증이 엄청 많이 나고 막, 그래서 초등학교 초반부터 해서 초등학교 한 5 학년 때까지 거의 뭐 분노 발작이랑, 예, 정말 발작 수준의 그런, 예, 막 울고 짜증내고 물건 던지고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때,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정신과에서 약도 먹여 보고 놀이 치료도 해 보고 뭐 별 그런 걸 다 해 봤는데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. 그래서 결국은 인제 제가 유기상 검사하고서, 예, 뭐 세로토닌 낮아서 그 보충제 해 주고 그랬는데, 그 얘기는 쪼금 제가 다음에 해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그 당시에는 너무 지친 데다가 처음에 아이를 좀 달래다가 아이가 막 그렇게 분노 폭발을 계속하니까 저도 같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막 같이 막 아이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 막 바닥에다 물건 던지고 하여간 되게, 정말 '아,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막 갈 수 있구나.'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되게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이의 어떤,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원인을 찾아 주고, 특히나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세로토닌을 높여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되고, 왜 그러면 저희 아이는 세로토닌 높인 다음에 완전 다른 애가 됐거든요. 그래서 4 학년 때 말이었나? 그때 인제, 예, 4 학년 때, 그쵸. 초등학교 4 학년 때인지 5 학년 때인지 헷갈리네요. 그래서 그때 겨울방학 될 때 인제 겨울방학 되기 전에 유기상 검사하고 세로토닌 완전 바닥이라고 해서 예, 그 세로토닌 보충제 먹이고, 그리고 이제 3 월이 돼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, 아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. 그전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애 좀 전학시키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한번 도움실에서 울기 시작하면 전 학교가 다 흔들릴 정도로 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랬던 아이가 딱 방학 끝나고 왔는데 완전히 아이가 좋아져 가지고, 제가 원래 오늘 얘기했던 것보다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. 그래서 인제 근본적인 원인은 쪼끔 해결을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그 이후로는 저희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뭐 분노 발작을 하거나 이런 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. 근데 최근에 인제 그래도 가끔씩은 그런 일이 있죠.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.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도 가끔 막 짜증 나고 되게 우울하고 이럴 때 순간순간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, 그래서 일단 저희 아이는 언어적인,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긴 하지만 그게 정교하거나 혹은 인제 정확하게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지금은 쪼금 어려운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인제 막 최근에 엊그제, 예, 막 짜증을 엄청 냈어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달래주면서 뭔가 원인이 뭔지를 좀 찾아보는, "시온아 어디 아파? 아니 뭐 배 아파? 아니면 배고파? 아니면 뭐, 예, 어디",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인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아이가 인제 부모가
얘가 어디가 힘든지를 짚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이도 그걸 배울 수 있거든요. 아 내가 이렇게 짜증날 때 '아 내가 어디가 아픈가? 배가 고픈가? 배가 아픈가?' 이런 것들을 물론 한 번 한다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. 근데 꾸준히, 꾸준히 계속 해 주게 되면 아이가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. 스스로가 불편한 거를 좀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거를 혹은 도움을 청하는 거를 "엄마 나 배 아파." 혹은 "엄마 나 어디가 힘들어." 이렇게 나중에는 그게 인제 언어적인 표현이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요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달래 주잖아요. 그러면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.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요. 스스로를 위안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달래 주는 게 잘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막 쪼금 달래고 뭐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저도 막 폭발하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. 근데 사실은 아이를 계속 보다 보면 되게 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부모님들도 계속 막 이렇게 엄마들 특히 막 아이를 주로 많이 보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같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를 달래는 거랑 같이 나 스스로를 달래야 돼요. 내가 만약에 아이를 편안하게 달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를 충분히 달래 주시고요. 아이를 달래기 전에 혹은 아이를 달래는 와중에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서 터질 것 같다. 그럴 때는 아이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달래야 돼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다라고 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잠시 아이를 맡기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아이가 안전한 곳에 있고 잠깐 있어도 된다고 하면 잠시 아이랑 떨어져서 내 마음을 쪼금 추스리고 내 마음을 달래는 게 필요해요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슈퍼마켓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랑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한 3-4 살짜리 아이가 있었나 봐요. 근데 그 아이가 막 계속 짜증을 내고 계속 뭐 요구하고 계속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너무너무 이제 차분하게 "아 윌리엄 괜찮아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이제 곧 집에 갈 거야. 그래, 그래. 쪼끔만 참아 보자. 그래 화났지? 뭐 괜찮아." 막 이렇게 계속하면서 그 시간 동안 아이를 계속 달래면서 이성을 잃지 않고 아이한테 뭐 짜증 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물어봤대요. "윌리엄은 정말 좋은 할아버지를 두었네요." 라고 얘기를 했대요.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얘기가 "아 윌리엄은 제 이름입니다."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계속 얘기한 거예요. "아 그래. 쪼금만 기다리자. 참자. 괜찮아. 괜찮아질 거야." 아마 손자한테도 뭔가 얘기는 했겠지만 자기 자신을 달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 내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좀 그걸 해결해 주거나 뭔가 아이를 위로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. 그게 내 스스로에도 먼저 적용이 되면 좋아요. 내가 정말 아이의 어떤 상황에서 막 폭발하거나 화를 내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상황에서 막 무너진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마음의 공간에 대한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, 어제 저녁 때. 그래서 혹시 그 글을 읽어 보시게 되면 쪼금 더 도움을 받으실 분이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크게 3 가지로 한번 나눠 봤어요. 인제 여기서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어떤 그런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, 아빠로서 내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용시켜서 이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. 하나는 피로감. 몸이 좀 안 좋거나 피곤하거나 힘들 때 우리가 쉽게 감정 조절이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는 아이 보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어요. 특히 저희 아이처럼 뭐 전전 감각이 둔해서 막 계속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고 막 이런 아이들이면 부모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걸 봐야 되니까 되게 지칠 수 있어요. 그리고 지치다 보면 더 막 짜증이 올라오고 쉽게 우리 그렇잖아요. 피곤하면 더 쉽게 짜증 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. 아이를 보면서 온갖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드는 경우예요. 예를 들면 '얘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? 얘가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되나?'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도 되게 에너지 소비가 되지만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거든요.
그러면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두 번째,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피로감이고 두 번째가 부정적인 생각이고요. 이렇게 되면은 감정적인 게,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올라오거든요. 여러분이 잠깐 한번 그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. 그런 막 온갖 그런 힘들었던 생각이 막 다 올라오면서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그런 감정들 자체에 인해서도 굉장히 많이 지칠 수 있어요. 우리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.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보면은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. 그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피로한지, 너무 피곤한지, 혹은 생각이 너무 부정적인지, 혹은 감정적으로 너무 소진이 많이 되는 건지,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너무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좀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가족이든 활동보조 선생님이든, 그래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사실 뭐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, 어 예, 이 부분 제가 좀 더 일단 얘기하고, 두 번째는 뭐냐면요.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,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. 내가 마음이 저도 아이가 어릴 때, 지금도 가끔 그런데요. 아이가 어릴 땐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. 내가 당장 뭘 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이런 뭔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고 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데, 뭔가를 해 주는데 막, 예, 저도 이렇게 막 그런 해 주는데 애가 반응이 없고 하면은 또 막 금방 좌절하고, 그러면 더 막 실망하고 막 절망스럽고, 그러면 또 더 지치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있었거든요. 아마 그런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이들 경험하시는 걸 거예요.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. 근데 하루에 하나라도 좋아요. 하루에 5 분도 좋아요. 그냥 아이랑 내가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부터 시작하세요. 내가 예를 들면 아이 씻어주는 건 정말 그래도 재밌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 목욕을 정말 즐겁게 시켜 주시고, 나머지는 때로는, 예,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, 때로 아이를 제대로 못 봐주는 것 같다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'그래, 내가 쪼금씩 더 나아지고 있고 아이도 좀 더 나아지고 있다.'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, 내가 막 계속 해 주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급하고 막 뭔가 자꾸만 해 줬다가 뭐 그게 결과가 안 나오면 힘들어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좋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냥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내가 막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마음이 아닌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쪼금씩 늘려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, 제가 아까 활동보조 선생님을 얘기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장애 진단 받는 걸 무슨 사형 선고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. 마치 그걸 받으면 사회에 낙인이 찍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 되게 막 속상하고 되게 힘들고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. 장애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 정말 더 중요한 건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장애라는 낙인은 장애 진단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점과 마음가짐에 따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, 그리고 사실은 장애 진단을 받았는지는 가족들만 알아요. 본인들만 알아요. 그거 누가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르거든요. 그리고 아이 상태를 봐서 아이 상태가 좋으면 장애 진단을 받은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, 거기에 너무 영향받지 마시고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냥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뭐 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보조 선생님을 쓰고 뭐 치료적인 그런 도움을, 치료적인 뭐 바우처나 이런 걸 도움을 받고 해서 아이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
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? 라고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. 아이를 잘 달래주고 아이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힘든 것들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엄마, 아빠, 부모, 특히 엄마가 스스로 마음을 감정을 조절하고 내 스스로를 달랠 수 있고 내가 지금 폭발하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막 소진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 주거나 도움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저희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고 막 짜증을 내면 저도 같이 막 이게 막 올라와 가지고 어느 순간 저도 확 폭발하면은 아이한테 막 되게 이제 친절하지 못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. 막 저도 막 화가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이러면 아이가 더 불안해지고 더 막 힘들어지거든요. 상태가 점점점 더 이렇게 악화된다고 하면 엊그제 저희 아이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럴 때 제가 "수은아 힘들어? 엄마 어떻게 도와줄까? 어디 아파?"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많이 편해진 상태에서 아이를 하니까 아이가 짜증내는 시간도 훨씬 더 줄어들고요. 쪼금 더 많이 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하거든요. 그래서 '아 아이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있구나.'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해요. 그래서 혹시 아이의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드셨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감정 조절에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쪼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혹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